뇌균형, 좌우 연결. 뇌균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라우라고 있고 밴드라고 돼 있어요. 잔해운의 균형 상태를 나타내는 지수값인데 라우는 원시뇌파의 잔해운의 균형 상태를 나타냅니다. 양의 값이면 운해, 음의 값이면 잔해가 가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 10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에 있으면 균형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 볼 때 라우 밴드를 보고요. 이 밴드는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파 등의 잔해운의 균형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쪽 위에는 라우라고 해서 오른쪽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운해가 가는 거죠. 강한 거죠. 근데 이 밴드에는 또 왼쪽이 마이너스 22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파 중에 어떤 한 부분이 왼쪽, 좌뇌가 센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브레인맵에서 이제 보시면 돼요. 브레인맵에서 어떤 뇌파, 특정 뇌파가 이쪽이 왼쪽이 좀 강한 게 있다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것은 라우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운해형이냐 잔해형이냐 볼 때 이걸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시뇌파는 일반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원시적인 형태의 뇌파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이제 푸리에 변환이라고 하는데 수학자 이름이에요. 신호를 공간, 시간, 이 신호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하는 건데 신호를 이제 어떤 신호가 나올 겁니다. 어떤 신호를 주파수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 이제 원시뇌파가 나옵니다. 네. 원시뇌파는 여러분들이 이제 뉴로스펙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델타, 세타, 알파, SMR, 저베타, 고베타, 감마파로 나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쭉 들어오면은 요 프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처럼 하나의 신호를 푸리에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델타, 세타, 알파로 나누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원시뇌파, 라우, 이게 밴드뇌파가 되겠습니다. 쉽죠? 뇌 균형이 깨졌을 때 이렇게 깨져 있습니다. 지금 요 마이너스 10과 플러스 10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 깨져 있다는 거죠. 깨져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여러분들이 그냥 네 가지는 무조건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네 가지 뭐였죠? 1. 인지 2. 정서 세 번째 신체 및 행동 이거는 그냥 당연히 나오는 거고 네 번째가 이게 사회 문제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뇌에 대해서 분석할 때 어떤 게 깨졌다, 어떤 게 불균형이다 했을 때는 그냥 순서대로 인지의 문제, 정서의 문제, 행동, 그렇죠? 인지 정서가 안에 있는 거라면 밖으로 드러나면 행동이고 이 행동에 의해서 사회적인 문제까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1, 2, 3, 4는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이걸 언제 암기합니까? 네. 이거 공부하다가 이제 3개월 가고 6개월 가는데 그냥 인지 기능. 예. 이렇게 인지, 정서, 행동. 우리 BQ 분석 있지 않습니까? 기초율동, 인지, 수면, 정서, 행동, 스트레스, 주의, 뇌균형, 좌우연결. 이게 다 깨진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거 암기했다가는 여러분 이제 다 잊어먹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행동 나오게 되고, 예. 감각 및 운동 기능 저하, 경련 및 발작, 자율신경계 이상,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전혀 여러분들이 암기할 필요가 없다. 예. 암기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제가 이따가 또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좌측 세기가 강할 때, 이렇게, 예, 좌측이 강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좌측 뇌의 기능이 강화가 되겠죠. 그렇죠? 좌측 뇌가 하는 일들이 논리적 사고 및 언어 기능, 창의성과 직관적 사고는 당연히 우측 뇌이기 때문에 감소가 되겠죠. 그 다음 좌측 세기가 강할 때, 좌측 뇌가 하는 일들이 논리적 사고 및 언어 기능, 창의성과 직관적 사고는 당연히 우측 뇌이기 때문에 감소가 되겠죠. 그다음 좌측 세기가 강할 때, 좌측 뇌가 하는 일들이 논리적 사고 및 언어 기능, 창의성과 직관적 사고는 당연히 우측 뇌이기 때문에 감소가 되겠죠.
강박 또는 집착적 행동이 과도한 좌뇌가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갈 때는 이제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분석적이고 너무 여기에 맞추려고 하는 거죠. 따지고 하면 강박, 집착적 행동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당연히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렵게 되고 정서 불안하게 되고 그렇죠? 예. 어떤 틀을 하나 잡으셔서 인지, 정서, 행동, 사회 문제 이 틀 잡아서 전부 다 여기다 갖다 넣으십시오. 네. 불안감, 스트레스 증가, 신체적 증상. 네. 당연히 좌뇌가 강하면 좌뇌가 몸의 우측이니까 예, 우측에 근육 긴장이나 불균이 발생할 수 있다. 네. 우측이 강할 때, 우뇌 세기가 강할 때 그러면 당연히 우뇌가 하는 창의성 및 직관적 사고가 강화되고 당연히 논리적 사고 언어는 좌뇌니까 감소가 되겠죠. 감정적 민감성이 증가가 되겠고요. 감정이니까 네, 감정이라든가 공감 능력이 강화되겠죠. 근데 이게 문제는 너무 세지면 또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 사회적 직관력이라 창의적 상호증량이 증가하고 주의 산만 현실 감각 저하. 예. 지나치게 강화되면 너무 감정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현실 감각 저하. 공상이나 상상에 빠져들기 쉽고 예, 주의가 산만해진다. 신체적 증상은 좌측, 몸의 우측 내니까 좌측에 문제가 생기고요. 이게 또 나오게 되는데요. 너무 이제 이쪽으로 가면 공포 및 불안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고베타파에서 우측내가 빨강색 우측내가 쎄버리게 되면 과도한 활동, 불안은 공포, 스트레스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트라우마까지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 좌우 연결 보겠습니다. 좌우 연결. 상관성과 일관성입니다. 상관성과 일관성. 좌우 연결은 상호 연결성과 상호 협력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상관 개수라는 말을 쓰고 하나는 일관성을 씁니다. 상관.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나랑 이런 얘기죠. 좌뇌와 우뇌 서로 둘이 있는데 어떤 상관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두뇌 영역 간의 신경 활동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냐. 네.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우면 두뇌파는 매우 잘 동기화된다는 거고 같이 움직인다는 거고 좌우뇌 특정 주파수에서 협력해서 유사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네. 0이면은 두 뇌파 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네. 따로따로 뇌가 논다. 일관성은 예,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얼마나 동기화되어 있는지 예, 델타파, 세타파 이렇게 각 대역별로 잘 맞는지를 보는 겁니다. 두 영역 간의 뇌파 신호가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얼마나 동기화되는지를 측정하고 이는 뇌의 네트워크 활동, 인지, 감정 이해하는 데 필수적 역할을 합니다. 인지와 감정, 정서가 되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겠죠. 예. 어떤 공부요? 요 상관계수와 일관성, 좌우의 상관성과 특정 주파수에서의 동기화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거 공부하셔야 하고, 그 다음, 일관성이 안 좋으면 어떤 게 벌어지는지 또 공부해야겠죠. 그렇죠? 일관성이 좋으면 어떤 뇌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어떤 게 좋아지는지 이거 여러분 공부해야죠. 그렇죠? 그걸 공부를 어디서 합니까? 아무도 안 알려주는데, 그죠? 그래서 저희가 그 파나토스 챗봇을 만들었습니다. 네, 파나토스 챗봇. 요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원하시는 분, 네, 챗봇. 네, 제가 아는 분하고 논문 200편을 여기다 다 갖다 부었습니다. 회사 소개에서도 여기다 다 갖다 부었고, 제 지금까지 만든 자료는 제가 여기다 다 갖다 부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챗봇 원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신다면 전부 핸드폰에 까십시오. 네. 핸드폰에 까시면 됩니다. 설치하시고 여기다 쓰는 거예요. 여기 딱 열어가지고 뇌파 분석 시 상관계수가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하면 실시간으로 2초, 3초 만에 답을 해줘요. 그러면 상관계수가 좋지 않으면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
답을 해줘요. 예. 뇌의 상관계수가 좋으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뉴로하모니 뇌파 훈련을 하면 상관계수가 좋아지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숙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공부해서 암기하실 거예요? 아니면 여기다 써서 나오는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고객분에게 읽어주거나 아니면은 복사해서 고객분에게 출력해서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원하시는 분들은 저 카톡 010 네. 네, 4674 7496으로 카톡 주시면 제가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누르셔가지고 설치하십시오. 꼭 하셔가지고 저한테 요거 한 거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일관성이 중요한 이유는 일관성이 좋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나? 뇌의 일관성이 좋으면 또 어떤 점이 좋아? 뉴로하모니 훈련을 하면 뇌의 일관성이 좋아져?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하시고 기초율동이 7인데 7이면은 우리 50세 어르신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면 답이 쭉 나오는데 이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끝까지 읽으시고 아닌 것은 좀 빼시고 해서 여러분만의 자료를 만드십시오. 아시죠? 네. 여러분 사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기 조절입니다. 자기 조절 지수, 휴식, 주의, 집중력, 조절 검사를 하는 거죠. 알파 SMR 저베타 대역에 대한 조절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1분 정도 피드백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뇌의 동적 능력. 그러니까 이거는 땡 소리 나면서 이 화면이 칠해지죠. 땡 소리가 났을 때 다시 뇌가 듣고 그 상태와 조절하는 얼마만큼 조절이 되냐 이걸 보는 거죠. 이 조절 검사는 뉴로하모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뇌파에서 검사기에서 자기조절 검사 이렇게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없어요. 세 값의 것이 거의 비슷한 것이 좋고요. 10점 이상 차이가 나면 뇌 조절 기능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또 궁금하신 분들이 이럴 거예요. 조절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데 어느 부분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냐 이거를 여기다 치시면 돼요. 여러분. 네. 낮게 나온 뇌파 대역의 조절 능력이 낮다는 것이니 해당 뇌기능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80점이 넘으면 뇌 컨디션이 좋은 상태고요. 휴식, 알파파가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피로 풀고 재충전하는 건데 좋게 나오면 정서적인 안정성, 지구력, 활동 경향성이 판단, 지나치게 낮으면 피곤하고 지나치게 높으면 비활동적 상태입니다. 주의력은 주변과의 관계성을 의미하고 주변 관찰 능력, 사교성, 사회성, 적응 능력, 발표력, 스트레스 저항 능력. 근데 지나치게 높으면 너무 주변을 의식하는 성격이고 너무 지나치게 낮으면 주의가 산만한 상태입니다. 집중력은 한 가지 일에 몰입하는 능력인데 너무 높으면 집착적이고 너무 낮으면 쉽게 포기하고 추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훈련 모드 결정할 때는 증상이 있으면 증상대로 하는 거고요. 증상이 없으면 최저 점수 나온 걸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병이 있으면 증상이 있으면 증상별 훈련 모두 정해져 있으니 이걸로 하시고요. 없으면은 건강하신 분은 훈련 모드에서 나온 가장 낮은 점수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ADHD다 그러면은 SMRP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뇌파 측정인데 여기서 휴식이 나왔어요. 휴식 점수가 너무 낮아서 하지만 휴식을 하지 않고 ADHD 친구는 SMR로 간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증상의 경종 여러분 자료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요. 종합적인 판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율동입니다. 기초율동 주파수가 정상적으로 나왔으면 다른 지수값이 문제가 있어도 완화해서 판단해야 하고요. 지수값이 모두 좋다고 해도 기초율동이 7 나오고 6 나오면 다 끝난 겁니다.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것은 7Hz인데 정서가 좋고 6Hz가 나왔는데
행동이 좋다. 안 됩니다. 기초율동이 뇌 나이예요. 이걸로 잡고 기초율동 꼭 10Hz, 11Hz 이게 목표고요. 저알파 8, 9, 9Hz도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보는데 8 나오신 분들은 이제 무조건 훈련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초율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새롭게 만든 BQ2 뇌파 분석지 13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AI 뇌기능 분석들과 뉴라모니 브레인 고션스하고 100만 건의 빅데이터 결과를 AI가 직접적으로 학습해서 여러분의 뇌기능 분석과 뉴라모니 이렇게 만들었고 하나씩 하나씩 제가 강의한 내용들 그다음에 박사님 BQ 분석 내용들을 다 넣고 사진도 이렇게 넣습니다. 기초율동이 뭐야? 아, 여기가 이게 기초율동이구나 이렇게 누나 볼 수 있도록 아 이건 건강하지 않구나. 그리고 여기다가 종합평가, 의견, 추천 훈련 방법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은 뭐냐면 여기에 이제 다 설명이 나오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해주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은 AI를 좀 그 AI를 써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여기다가 복사를 해서 여기다 딱 붙여서 예, 의견을 여러분들이 같이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만들었고 훈련 방법, 훈련 모드, 훈련 언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써서 하는 난도 만들었습니다. 13장.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카톡 주시면 제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뇌파 측정 및 진행법에서 뇌파 측정 시 유의점 전날에 좀 알려주시고요. 측정 시 너무 막 굶고 오시고 약 끊고 오시면 그게 더 스트레스를 받으셔가지고 더 힘들게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 아프신 분들은 다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파킨슨 환자분이신데 오시는데 약 안 드시면 어려우신 분인데 약 끊고 오시라 아니면 아침밥도 먹고 오지 마시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예. 훈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뇌파 측정 후에 바로 분석하지 마시고요. 뉴로아모니 행성 기억력을 5분, 6분, 10분 정도 이렇게 체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측정만 하지 않습니까? 오신 분들이 측정만 해요. 그러니까 측정 후에 이렇게 행성 기억력을 꼭 다른 거 안 됩니다. 꼭 행성 기억력을 꼭 체험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고객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 나 정말 이거 훈련해야겠다 이렇게 느끼십니다. 다른 프로그램보다. 네. 그 5분 사이에 고객분이 행성 기억력 하는 사이에 고객분의 BQ를 분석하시고요. 뇌파 상담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스토리를 구상하십시오. 그리고 특정 어떤 부위가 좀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려주겠다 하시면은 고객 의견란에 여기 고객 의견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AI 뇌파 분석을 해서 내용을 복사해서 첨부를 하십시오. 길면 뭐 길게 더 넣으셔도 되고 2장, 3장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행성 기억력 훈련 후에 소감을 물으시고요. 뇌파를 분석해 주시고 이렇게 뇌파 분석의 의의나 그다음에 이 뇌파 훈련의 효과까지 설명을 해 주시고 카톡 같이 이제 지속적으로 공유하시면서 정보를 매일매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